사회를 만드는 SBS 골프의 이만석 교수님 반갑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한 15분 정도가 좀 지연되는데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고요.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과 또 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주최사인 하이트롤 대표센터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행사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하이트롤 챔피언십에 대한 소개와 또 주요 선수들의 인터뷰 영상과 오찬 순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행사 시작에 앞서서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을 잠깐 소개해드릴 텐데 소개할 때마다 목례와 또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최사인 하이트롤의 마케팅실 오성택 실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하이트롤의 기업문화실 이영목 상무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김경자 전무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대회 주최사인 하이트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오성택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실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스포츠나 마찬가지겠지만 골프는 특히나 자신의 가치관과 스타일이 잘 드러나는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프 대회도 그 대회를 주최하는 기업의 가치관과 철학이 잘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저희 하이트진로 챔피언십도 그런 저희 기업의 가치관과 철학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하이트진로가 생각하는 가치관의 핵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프 대회에서 중요한 두 사람을 꼽자고 하면 골프를 직접 플레이하는 선수들과 그것을 관람하는 갤러리와 시청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골프 선수들이 제대로 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골프 코스를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최상의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마지막 4개 홀을 블루헤런스 픽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면서 코스에 베리에이션을 주어서 실력 있는 선수들이 변별력 있게 그 실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코스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와 시청자들이 더 흥미진진하게 경기를 관람하실 수 있도록 선수 라인업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올해는 한미일 메이저 대회 우승자들인 고진영, 박성현, 김한일 프로 등이 출전하면서 더 흥미진진한 경기를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골프장을 직접 방문해 주시는 갤러리 분들을 위한 많은 이벤트들과 서비스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후 프리젠테이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하이트진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내실 있는 골프 대회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제18회 하이트롤 챔피언십에 대한 대회 소개를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제18회 하이트롤 챔피언십은 올 시즌의 마지막 메이저 대회에 걸맞는 스타트 선수들의 출전을 확정지었습니다. 자, 앞쪽을 보시면요. 2017년 한국 여자 프로골프를 대표하는 고진영, 이정은, 김진현을 비롯해서 또 일본 투어 상금 랭킹 1위에 있는 김하늘 선수가 올 시즌에 처음으로 국내 대회에 참가하게 되겠고요. 또 일본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한국인으로 역대 최다승 보유자인 전미정 선수가 참가하고 또 일본 여자 프로골프 투어 주몽의 주역이었던 유코미네 사쿠라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신인왕을 확정지으면서 세계 넘버원을 바라보는 상금 랭킹 1위 박성현과 올 10월에 국내 대회 출전 이후에 분위기를 반전하면서 9월에 샷을 보이고 있는 원조 얼짱 골퍼 최나연 선수 또 파워풀한 비거리 핀 이미림까지 출전을 확정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8회 하이트롤 챔피언십 대회에서는 한미일 3대 투어 메이저 퀸들의 짜릿한 대결뿐만 아니라 또 지난 LPGA 투어 대회에 이어서 KLPGA에 다시 맞붙고 있는 고진영과 박성현 또 동갑내기 라이벌인 슈퍼아마 성은정과 또 슈퍼루키 최혜진의 자존심 경쟁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그 주요 선수들의 출전 소감과 각오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선수들 어떤 각오가 있을지 함께 들어보시죠.
올 시즌부터 이렇게 메이저 대회가 작년까지는 4개 대회였는데 올해 이렇게 5개로 늘었고 또 마지막 대회가 제 스폰서인 하이트 대회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선수들이 누구든지 우승하고 싶어하는 대회이고요. 일단 우승하고 나면 맥주 세리머니가 유명하고 또 코스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메이저 대회라는 그 느낌이 이렇게 좀 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좀 더 우승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대회이지 않나 싶고요. 네, 저도 제 스폰서 대회이다 보니 아무래도 욕심이 나고 또 작년에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우승을 해서 맥주 세리머니를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뭐 최근 몇 년 동안 그래도 하이트 대회에서 좀 좋은 추억이 많았던 코스이기도 하고 작년에도 마지막 주에 플레이를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잘 못 쳐서 이렇게 뭐 순위 우승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탑10 안에 들어서 기분 좋게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코스고 해서 좀 기대가 좀 큰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화이트 젤로 챔피언십 제가 작년에는 출전을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 대회로 남아있는데요. 올해는 출전하게 돼서 정말 대회가 굉장히 기다려지고 굉장히 설레고 있습니다.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블루웨러 CC에서 개최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응원해주시면 제가 더 기분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메이저 대회에 좀 욕심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경험이 많아서 좀 어떻게 플레이할지 기대도 되고 설레이기도 하는데요. 블루헤런 코스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15, 16, 17, 18번 홀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 홀에서 잘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좋은 성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고진영, 박성현, 이정은, 김지현 선수의 각오를 듣고 나니까 더 기대가 커지는데요. 이 앞서 고진영 선수가 유독 강조했던 맥주 세레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뒷이야기인데 선수들이 이제는 그 맥주 세레머니를 은근히 기대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그 맥주 세레머니를 할 때 얼마나 마셔야 될까? 잘 마시는 선수들은 오히려 잘 마신다고 또 뭐라 할까 봐 못 마시고 못 마시는 선수는 또 좀 부담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고진영 선수가 고프로께 카톡이 와서 고프로님 얼마나 마실까요? 그랬다가 적당히 해라 했는데 좀 많이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화려한 라인업에 이어서 또 올해 대회는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베스트랩을 박래주 본부장께서 제18회 하이스로 챔피언십 대회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앞으로 하시죠. 네, 그럼 이어서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하이트질로 챔피언십은 KLPGA에서 단일 스폰서로는 가장 오랜 기간 후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KLPGA 5대 메이저 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최사의 특성에 가장 부합되게끔 선수들과 골프팬이 함께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의 장이라고 그렇게 인식이 많이 되고 있는 대회입니다. 자, 올해 어떤 부분에서 달라지는지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작년에는 저희가 유료 대회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그 무료로 전환해서 갤러리들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선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접근성 부분에서 제2영동고속도로가 저희가 개통이 되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는 갤러리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비스하고 편의시설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주차장도 2군데를 저희가 확대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시금 서비스도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경품도 역시 강화를 해서 갤러리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그 11월 달 첫째 주로 저희가 그 대회 개최 일정이 변경이 됐는데요.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그 갤러리들이 그다음에 선수들이 좀 더 따뜻한 환경에서 최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온음료라든지 핫팩 그리고 각종 난방기 등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방안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대회 개요가 되겠는데요. 선수는 총 108명이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프로 105명, 아마추어 3명으로 구성이 되겠고요. 전장은 그 전년도하고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저희가 예선과 본선을 거리를 다르게 조정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동일하게 다 진행이 됩니다. 6,736야드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시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상금은 8억 원이고요. 우승 상금은 1.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상금의 5%를 역시 기부를 할 계획이고요. 홀인원은 그 11번과 16번으로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11번은 고급 침대가 제공이 되겠고요. 16번은 링컨 컨티넨탈 차량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대회 일정은 앞에 계신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특이사항은 저희가 전날 공식 연습일을 작년부터 저희가 갤러리 대상으로 저희가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츠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패밀리 골프 대학원 등의 이벤트 등이 함께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선수는 앞에서 지금 다 보셨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추어 선수는 그 성은정 선수 그리고 박현정 선수, 홍예은 선수가 참가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프로필은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블루헤런 코스는 굉장히 어려운 코스로 정평이 난 코스입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려운 코스 세팅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블루헤런 스픽에 대해서 선수들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올해는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난이도를 높여서 선수들의 변별력을 저희가 높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15번부터 18번 홀까지를 저희가 그 블루 헤런스 픽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작년에 이제 헤런스 픽이라 불렸었을 때는 사실상 그 의미가 좀 전달되지가 않아서 올해는 좀 더 직설적으로 그 의미가 바로 전달이 될 수 있게끔 명칭을 블루 헤런스 픽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일단 그 15번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세컨 지점의 페어웨이 폭을 좁혔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15번 홀은 그 전통적으로 저희 핸디캡 1번 홀로서 가장 어렵게 플레이가 되는 홀입니다. 그래서 그 페어웨이 폭과 그다음에 그린 주변의 러프를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난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16번 홀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린 주변의 러프를 저희가 좀 더 짧게 조성을 해가지고 마치 에이프론과 같은 형태로 구성을 해서 선수들이 티샷이 실수가 있었을 때는 바로 타수를 잃을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17번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평이한 홀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이 작년 그 결과를 보니까 좌측으로 공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략 포인트를 저희가 러프로 조성을 해가지고 좀 더 어렵게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마지막 18번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거리를 좀 짧게 조성을 해가지고 투어 트라이를 할 수 있게 조성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 파5 홀로서의 그냥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끔 블루티로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전작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저희 이번에 그 블루헤런 스픽 세팅을 하면서 많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저희가 듣게 됐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고도코 프로님의 이 블루헤런 스픽에 대한 그 어떤 그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좀 담아봤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클럽에서 하이트 진로 챔피언십이 열린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선수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코스에 많이 적응할 수도 있겠지만은 역시 상당히 어려운 코스입니다. 이 러프가 상당히 그 깊고 그리고 일단 전장이 상당히 길고 러프가 깊은 데다가 또 해마다 가을에 열리기 때문에 아주 그 그린이 단단하고 빠른 시기에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에게는 뭐 골고루 3박자를 다 갖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선수들의 그 반응은 어렵지만은 참 정말 재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코스입니다.
헤런스픽의 첫 번째 홀인 15번 홀은 아주 그 전장이 긴 파4 홀인데요. 일단 드라이버를 최대한 멀리 보내는 것이 중요하고, 하지만 멀리 보내는 것도 그렇지만은 간혹 선수들이 드라이버를 너무 힘껏 치다 보면 왼쪽 러프나 오른쪽 러프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뭐 투혼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린 주변에 우측에 보이지 않는, 선수들의 시야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해저드가 있고, 거기다가 또 올해부터는 15번 홀 왼쪽이 러프가 또 키워지면서 선수들이 주로 이제 왼쪽을 많이 공략을 하는데, 왼쪽에서 파세이브가 참 쉽지가 않은 코스로 보여지고요. 16번 홀은 내리막 파3 홀인데요. 사실 이 홀도 예년에 비해서는 올해 굉장히 어렵게 플레이되는 것이, 해저드 주변을 아주 그 짧게 잘라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을 미스한 공은 그전에는 그 엣지에 공이 걸렸는데 이 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어렵게 코스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홀에서 옆바람이나 맞바람이 부는 날 아마 많은 선수들이 해저드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또 17번 홀은 오른쪽으로 약간 꺾어지는 그 더블의 파4 홀인데요. 이 홀은 페어웨이 경사가 약간 우측에서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드로우 구질을 가지고 있는데, 드로우 구질을 가진 선수들에게 참 페어웨이 공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홀이고요. 페어웨이 중앙에 떨어진 공은 왼쪽으로 좀 흘러내려갈 수가 있는데, 그쪽에 또 러프가 상당히 깊고 또 페어웨이가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아주 그 정교한 페이드 티샷이 필요한 그 17번 홀이고요. 마지막 18번 홀은 아마 올해는 투어 트라이를 하는 선수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전장이 또 길어진 파5 홀인데요. 이 풀백 티로 파5 홀의 그 티박스가 옮겨지면서 이제는 티샷도 잘 쳐야 되고, 그리고 세컨샷 레이업이 나무 옆을 타고 돌아가는 그 세컨샷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측에는 해저드가 있고 왼쪽으로는 또 아주 그 나무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티샷, 세컨샷 아주 정확하게 보내야만 세 번째 샷, 쇼다이언으로 버디를 노릴 수가 있는 아주 이 15번 홀에서 18번 홀 헤런스픽이 상당히 더 어려워진 느낌인데요. 이 네 홀에서 마지막 날 일요일 날 오후에 승자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블루 헤런 골프클럽에서 하이트 진로 챔피언십이 열린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선수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코스에 많이 적응할 수도 있겠지만은 역시 상당히 어려운 코스입니다. 이 러프가 상당히 그 깊고, 그리고 일단 전장이 상당히 길고 러프가 깊은 데다가 또 해마다 가을에 열리기 때문에 아주 그 그린이 단단하고 빠른 시기에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에게는 뭐 골고루 3박자를 다 갖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선수들의 그래도 반응은 어렵지만은 참 정말 재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코스입니다. 네, 같은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딩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블루 컬러로 통일을 해가지고 모든 장치물부터 해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 컬러가 가진 상징은 정직과 신뢰 그리고 명예를 상징하는 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이 블루 컬러를 활용을 해서 저희 하이트진로 챔피언십만의 통일감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의 역사를 상징하는 수뇌배가 이제 선수들에게 우선 트로피로 지급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고진영 선수도 얘기했지만 그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의 전통인 이 맥주 세레머니 트로피는 작년까지는 이동기 작가하고 콜라보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역시 팝아트 작가인 아트놈과 콜라보를 통해서 새롭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갤러리 서비스 부분에서 일단 저희가 무료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그 기념품과 그다음에 방한 대책 서비스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시는 갤러리 대상으로 핫팩이라든지 방석을 저희가 기념품을 지급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갤러리 플라자에는 온음료와 난방기기를 배치를 해서 갤러리들이 관람이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팬지데이라든지 아시겠지만 이 저희 응원 문화로도 굉장히 유명한 대회이긴 한데요. 올해는 그 응원 머리띠를 저희가 추가를 해가지고 갤러리 분들께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 경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해외 여행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고급 가전 제품을 추가를 해서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식음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매년 그 불고기 브라더스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남성들 셰프라든지 그다음에 치킨 푸드 트럭 등을 저희가 추가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로 굉장히 유명한 대회인 이 하이트 진로 챔피언십, 작년부터 저희가 시도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먼저 그 공식 연습일을 오픈을 했던 이 팬지데이 이벤트를 올해도 그대로 지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때 이제 입장하시는 갤러리를 대상으로 작년엔 저희가 그 사인만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추가적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와 같이 다양한 응원 기념품을 저희가 함께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그 작년에 진행돼가지고 기사로도 좀 많이 노출이 됐던 부분인데요. 패밀리 골프 대회도 올해 공식 연습일 날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참가 팀은 김하늘, 고진영, 박윤아 프로 부녀가 참가를 하겠고요. 그리고 초청 선수인 욕고민의 사쿠라 부부가 함께 참가를 할 계획입니다. 블루데이 이벤트는 뭐 아시겠지만 저희 3, 4라운드 때 선수, 갤러리, 그다음에 저희 관계자 모두가 그 블루 컬러 의상을 입고 함께하는 축제성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그 기부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200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총 상금의 5%와 그다음에 패밀리 골프 대항전 상금을 포함한 4,500만 원을 장애인 휠체어 탑승 차량 지원하는 데 저희가 기부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실장님과 부부장님께서 대회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 다 이해되셨죠? 네. 안 되신 분들은 나눠드린 유인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하이트로스 팬십에 대한 소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시작하실 텐데요. 시간도 좀 진행 관계로 오찬을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격적인 식사에 앞서서 제18회 하이트로스 팬십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건배 제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배 제의는 일간스포츠 최창호 기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모두 앞에 있는 잔에 술이나 음료를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최창호입니다. 먼저 제가 좀 이 자리에 드는 게 최근에 좀 저의 업무 영역이 기자 직군임에서도 다른 영역의 또 업무를 같이 병행해 돼서 좀 당황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기자단의 기적 운영에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하이트 진로의 우리 오승택 실장님을 비롯해서 저를 기꺼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기 와 계시는 김경희 좀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블루 헤런 골프장하고 굉장히 인연이 제 개인적으로 깊습니다. 이 골프장이 처음 공사 중일 때 1996년에 여기 골프장의 한바집에서 밥을 먹었고 그 당시에 계셨던 안대한 당시 부장께서 지금 한국 골프장協회 한건 부회장으로 계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제가 골프 기자를 맡은 이후에 또 여주에 이 골프장이 굉장히 자주 갔던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좀 많이 멀었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도 이 코스의 난이도나 가치로 봤을 때 굉장히 도전해보고 싶었던 그런 코스였습니다. 우리가 이 블루헤런에서 이 메이저 대회가 치러지면서 박문덕 회장께서 너무 자의적으로 코스 난이도를 높이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한 10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따지고 보면
정말 메이저 대회를 겨냥한 그런 가치 구현을 하기 위한 코스 세팅을 너무 일찍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대회 운영적인 요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코스 세팅에 관한 부분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가장 최고의 그런 퀄리티와 대회 코스 난이도를 갖춘 골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바로 오너십이 운영하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잔디도 치우고 또 잘라내고 뭐 죽일 수도 있어도 그거 뭐 오너가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장점이 있는 골프장이 바로 블루 헤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하이트 진로 챔피언십은 메이저 가운데 메이저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대회 성공적인 의미를 위해서 먼저 선창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이트 진로 챔피언십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불어 버전을 준비를 했는데 멋져 불어 이렇게 멋져 불어. 혹시 이거 독일어 버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독일어 버전? 네, 멋지다 않게. 자, 그럼 두 번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하이트 진로 챔피언십 하면 멋져 불어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하면 멋지다 않게로 맞추십시오. 자, 하이트 진로 챔피언십! 멋져 불어! 하이트 진로 챔피언십!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음식이 나오고 있는데 편안하게 대화 나누시면서 오차를 즐기시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